안녕하세요. 오늘은 20대, 30대 후배들에게 꼭 한 번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1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수없이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투자 관점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는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정보, 훨씬 빠른 뉴스, 그리고 훨씬 정교한 차트와 지표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 투자 과정에서의 과오와 그 속에서 얻은 몇 가지 기준을 최대한 쉽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가격은 언제 오르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고 전년 대비 성장했으니 주가도 오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15년간의 투자를 되돌아보면 이 가정은 절반만 맞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성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가격의 상승은 생각처럼 가치와 비례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하는 자산 또는 기업의 가치와 가격은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로 설명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언제 오를까요? 제 경험상 가격은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성장의 가속도가 높아지는 기업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미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장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다라고 시장이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성장 속도가 증가될 기업인지를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하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둘째, 또 하나의 핵심 변수, 산업의 크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규모입니다. 애널리스트와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산업 규모를 예측하고 분석합니다. 대부분의 산업 규모 분석 결과는 전문가별로 비슷한 결과를 내놓지만 간혹가다 전문가별로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예측들이 크게 엇갈릴수록 가격 상승의 모멘텀은 오히려 강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혼란이 성장이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혼란이 아니라 분명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커질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혼란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진 뒤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 불확실성이 팽팽할 때 용기를 내어 투자했을 때 성과가 좋았습니다. AI 로봇, 우주항공, 유전공학 같은 산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투자는 시작보다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단기 매매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투자의 성과는 대부분 언제 샀느냐보다 얼마나 잘 버텼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제가 느낀 버티는 힘의 원천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을 입체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노력과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입니다. 넷째, 투자 자산에 대한 입체적 관점의 이해. 투자와 예금의 가장 큰 차이는 보통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이 리스크의 개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투자의 리스크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고 예금의 안정성은 리스크로 변질됩니다. 좋은 자산이나 기업에 투자했다는 전제해 장기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의 본질은 가격 하락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동성을 심리적으로 손실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변동성은 말 그대로 오르내리는 가격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럼 가격 하락 구간에서 패닉셀을 하지 않고 가격 상승 구간에서 너무 성급한 매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과 기업을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입체적인 관점이란 성장 예측치, 시장 규모 등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 또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의 보다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자산군의 경우 우리 자본시장 내에서의 의미와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이 산업 발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때 왜 이 기업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동성과의 싸움에서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 반도체, 빅테크,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섯째,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포트폴리오.
단기적 변동성을 이겨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에 투자했더라도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면 투자한 자산이 하락장에 진입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금, 금,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군에 분산하면 한 자산이 흔들릴 때 다른 자산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근본위제를 벗어난 국가 신용 기반의 법정 화폐 체제에서는 주기적인 경제 위기가 필연적입니다. 이때 가용한 현금, 특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악의 순간에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20대, 30대 후배들이 자신만의 투자 성향과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일에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을 돈과 바꾸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특별한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당연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이 투여되지 않더라도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자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동적인 투자로 빠른 자유를 꿈꾸기보다 자립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경제적 주체가 되기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